경기도 고양시는 이미 고속시외버스 영향력이 약해지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대도시로 가는 버스가 완전히 없어졌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지난 6월 1일 광주행이 다시 운행을 시작하면서 남부 지역 대도시로 가는 버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양, 전주, 광주 간의 대중교통입니다. 이 화면에서 프리미엄 좌측에 있는 버스가 전주 경유 고양 백석행 16C 우등 되겠습니다. 일산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광주에서 고양 승객 저를 포함해서 2명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얼마 전 광주고속 도색버스의 대수가 더 늘어났다고 하죠. 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다른 버스들과 함께 좌회전하고 무진대로로 들어갔는데요. 퇴근 시간대는 아닙니다만 유난히 진행이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신호대기가 아무래도 한몫했을까요? 아무튼 버들교까지 이동하는데 교량 옆으로 나가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고속도로 방향 비골대로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호남고속도로 되겠습니다. 노선번호 25번인데요. 독립IC를 통해서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표지판에 서울, 대전 방향이라고 표시된 쪽으로 분홍띠 따라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본선 진입 후 산월IC, 광산IC, 북광산IC, 광주 요금소순으로 지나가면서 먼저 장성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던 중에는 비아 정류소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부 고속버스들이 비아에서 탑승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아직 고양 백석행은 비아 정류소에서 탈 수 없습니다. 광주 요금소로 지나고 나면 남장성 분기점을 만날 수 있고 모째 터널 지나 장성 IC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경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까지는 이동해 줍니다. 김제 IC 지나서 버스는 이제 이서휴게소를 지나는데요. 완주군 이서면 인근 되겠습니다. 이 부근은 중요한데요. 바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의 새만금 방향 도로와 함께 분기점 신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향 도로가 개설된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 바로 근처로 가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공사 구간을 지나서 서전주 IC까지 왔는데요. 이곳에서 나갑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경유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주 IC에서 나가서 호남 제1문을 거쳐 간다면 약 90km, 서전주 IC에서 나간다면 거리 84km 정도까지도 줄여가며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소 통과 후 남원, 순창, 전주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지방도 716호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당시 차선 한 개가 차단되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있었고요. 사실 이쪽 루트는 혁신도시 쪽을 거칠 수 있는 길 되겠습니다. 농수산대학교도 이 근방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혁신도시 입구를 지나서 또 다른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전북 경찰청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유연로에서 운행합니다. 동시에 효자동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주거단지들이 보입니다. 17시 15분쯤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요. 도로에는 차량들로 가득 메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전교를 건너갑니다. 주거단지들의 연속인데요. 버스는 진북 터널 사거리까지 이동한 다음에 좌회전해서 백제대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일광장 사거리 지나고 백제교 건너고 나서 백제교 사거리에서 우회전, 이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도착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바로 구내 입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승차원에는 17시 30분쯤에 도착했고 여기서 출발 시간은 17시 35분, 5분 남기고 도착한 거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4명 더 태우면서 고향 백서까지는 우선 6명 되겠습니다. 호남 제일문에도 한번 가야 하는데요. 혹시나 현장에서 바로 승차권 발권하고 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나오고 백제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갑니다. 백제교 건너고 통일광장 사거리에서 2시 방향으로 진출해서 온골로로 진입, 화계 내거리까지 이동합니다.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이 꽤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고속도로 IC까지 거리가 좀 멀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계 내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지방도 713호선으로 들어갑니다.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곧바로 호남제일문 고속버스 승강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실 분이 계시는지 볼까요? 그냥 가네요. 호남제일문에서 고향까지 가실 분이 없었나 봅니다. 조촌교차로에서 3시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반월교차로가 나오는데 좌측으로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전주 IC의 요금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전에도 이용했던 호남고속도로로 다시 오는 것이고요. 요금소 통과 후 오른쪽으로 대전 삼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삼내 IC, 익산 분기점, 익산 IC, 그리고 구 여산 휴게소인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를 지나 논산 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이제부터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논산 천안 고속도로의 천안 방향 소통에는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무 IC를 시작으로 선원산 IC, 탄천 IC, 이인 휴게소, 남공주 IC, 공주 분기점, 북공주 분기점 지나 정안 알밤 휴게소까지 이동하겠는데요. 노선 구성상 정안 알밤 휴게소 경유 및 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시 42분) 정안 알밤 휴게소에 진입합니다. 환승 정류소이다 보니 호남선 고속버스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죠. 평소보다 더 늦게 휴게소에 온 듯한 느낌 드는데요. 정안 휴게소입니다. 전주에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체감상으로는 좀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네요. 일단은 지금 막 뚫린 노선이다 보니까 백석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구체적으로 화면상에도 표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쯤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퇴근 시간 때가 시작됐을 건데 수도권 가면은 아마 퇴근 시간 때가 끝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현재 이 버스는 충남 공주시 인근을 지나가고 있고요. 천안 분기점까지 앞으로 정안 IC, 남풍세 IC, 남천안 IC가 남아 있습니다. 공주에서 서울까지 기준으로 대략 1시간 이상만 투자하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버스가 아마 서울을 거칠 것 같은데요. 19시쯤 정안 IC 지났으니 서울에는 20시 조금 지나서 다다를 것 같습니다. 정안 IC 다음에 차량 터널도 있는데요. 입구는 정말 무난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행 방향만 갔다 하면 이상하게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곳 터널이거든요.
남천안 IC 지나면 천안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부터 만날 수 있고 그 뒤로 안성시, 화성시 동탄, 용인시, 성남시 지나 서울 종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단거리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거치는 것이니 목적지가 고향 백석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냐고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양재 IC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은 양재 IC에서 종료됩니다. 구간은 계속되어서 서초 IC, 반포 IC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서울 강남터미널이 목적지인 차량은 반포 IC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반포 IC 직전에 버스 전용차로 구간 끊어지고 반포 IC를 직진하면서 지나갑니다. 바로 다음에는 잠원 IC가 있지만 이쪽 방향에서 진출입로는 없고 한남 IC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커브를 지나 바로 나오는 갈림목에서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쪽으로 빠지는데요. 좌측 그 커브가 있고 중간에는 차선 한 개가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 이렇게 병목 현상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가 한강 따라 나 있는 도로이기도 한데요. 마침 밤도 되었고 잠시 동안의 서울 구경 겸사 밤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시 23분) 월드컵 대교 남단이자 염창 분기점 쪽에서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와, 올림픽대로가 한 가지 괴로운 게 있다면 이렇게 상습 정체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도로가 김포 쪽으로도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 김포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따 한강 한번 건너야 하는데 시간 좀 지체해야 되겠네요. 그나마 퇴근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정체가 있었습니다. 가양대교 지나고 방화대교도 지나가고 개화 IC까지 이동했고요.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 여기서 행주대교로 올라갑니다. 서울 개화동에서부터 고양 덕양구 행주외동까지 이어지는 교량이고요. 이제 슬슬 마지막 목적지인 백석 고양종합터미널 도착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에 가고 있는 N7412번과 함께 행주대교 IC에서 나가고 자유로로 들어갑니다. 방향은 파주 킨텍스 방향 되겠고요. 그 킨텍스가 일산에 있는 것이죠. 백석동도 일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자유로를 광역버스를 타고서 이동해봤는데 이렇게 고속시외버스로 자유로를 타는 건 처음이네요. 자유로 이용도 잠시
곧바로 자유로 IC가 나오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에 일산 IC가 나오는데 덕양 일산 방향이 안내되고 있죠. 일산 IC가 대곡역 근처에 있는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덕양구와 일산 경기지쯤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홍띠 따라 일산 방향으로 나간 다음 자연스럽게 중앙로 백마주유소 사거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석역 쪽으로 연결되고 이곳에 목적지 터미널이 있습니다. 일산 백석 고양종합터미널에는 20시 4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고양백석 전주 및 광주 노선은 전주시 종착 3회, 광주시 종착 2회씩 운행됩니다. 호남 제1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주까지는 26,100원, 광주까지는 38,300원입니다. 백석역가 고양종합터미널 2층 7번홈,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6번홈, CU 편의점 여의 영무의 다음 점화 호남 제1문 고속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제1문에서의 승하차는 다음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광주는 유스케어 3번홈이며 호남고속도로 비아정류소에서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일산 지역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백석역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선으로 정한알밤 휴게소 또는 전주에서부터 광주까지 구간 승차에 대한 온라인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전주 광주 가는 평상시 전주고속 광주나 전주시외 광주 단일 노선을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양백석 전주 및 광주 노선이 3대2 비율로만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대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에서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까지 간 다음 광주행이나 전주행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울 착발 버스도 운행되고 있지만 센트럴시티 터미널 쪽 노선이 조밀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호남발 이용을 추천합니다. 백석역이나 화정역 등에서는 3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고속터미널역으로 가실 수 있지만 GTX-A를 이용하시면 고양 서울 간 더욱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역 등 다른 곳에서 추가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승강장이 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갈아타는 방법은 기차를 이용할 때에도 유용한데요.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호남 방향 열차 편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고양 광주 가는 고양백석 전주 단일 노선을 이용했다가 정한알밤 휴게소에서 광주행 버스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전주간과 고양 광주간의 버스는 1998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양시에서 백석역 부근에 매표소를 설치했고 전주행 고속버스 6회, 광주행 고속버스 7회씩 운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초창기에는 백석역 부근에서 승하차를 했지만 1999년 덕양구 화정역 쪽에 버스터미널이 등장하면서 이곳에서 취급됐습니다. 고양 종합터미널이 등장한 이후에는 화정터미널이 경유지가 되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IC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동쪽으로 대곡역을 지나 화정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백석역과 고양종합터미널로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고양백석 광주 노선이 자치를 감추었는데요. 영남 지역 대도시로 가는 노선도 없는 상황에서 광주행 노선의 운행 중단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가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급속하게 영향력이 약화되는 여파로 고양에서 남부지역 대도시까지 버스로 못 가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동안 광주는 행신역에서 가는 열차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봐야만 했는데요. 그러던 지난 6월 1일 고양백석 전주 광주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고양 광주간 버스가 복귀한 것입니다. 고양 전주간은 중단 없이 계속 운행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 화정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고 지금은 백석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산과 덕양구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일산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양 서울 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도 이용하게 됩니다. 최단 거리로 운행해야 하는데 고양시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있지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부천이나 안양으로 돌아가고 17번 평택 파주 고속도로는 고양시 쪽에서 아직 파주 방향으로만 갈 수 있거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결되기만 할 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필요한데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서울 시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인 것. 상습 정체구역도 꼭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시간 지체가 일어나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평택 파주 고속도로 88분기점 남광명 분기점 구간이 2027년 개통으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운행할 수 있겠지만 버스 전용차로는 없고 서울을 그래도 거쳐가야 합니다.
지하에 건설되는 양재-고양 간 고속도로도 계획되고 있는데 일부분은 한강을 따라가고 목표상 2033년 개통입니다. 고양-전주 간과 고양-광주 간은 철도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산은 아니지만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에서 바로 KTX를 타고 전주역이나 광주 송정역까지 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하실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신역에서 KTX는 호남선 광주 송정역이나 전라선 전주역 방향 모두 하루 운행 편수가 적어 사전에 시간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대, 전주는 각각 36,000원, 54,400원, 광주 송정은 48,400원, 67,800원입니다. 행신역 자체가 KTX 정차 횟수를 적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으로 가서 KTX로 갈아타는 게 낫겠습니다. 대부분의 KTX는 용산역에서 시종착하고 간혹 서울역에 정차하는 열차도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신다면 용산역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역시 시간표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GTX-A를 이용하는 게 고양-서울 간 빠른 이동에 도움됩니다. 버스와 KTX 모두 고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에서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고양에서 김포공항까지 서해선 전철로 이동한 다음 광주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운항 편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예로부터 경의선 철도가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남한을 기준으로 도라산, 임진강역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KTX가 경의선에 진입하게 된 건 KTX 최초 운행 개시일과 일치하는 2004년 4월 1일, 행신역에 정차하는 형태로 고양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차량 사업소도 같이 마련됐습니다. 물론 KTX 정차 횟수가 적은 편이고 오히려 광역전철 비중이 높은 편. 거기에 KTX가 행신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꽤 낮은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지나기 때문에 고양 전주 간을 기준으로 소요시간 2시간 이하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 철도역에서의 정차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2015년 호남 고속선 1단계 개통으로 소요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하지만 아직 고양 입장에서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TX는 경의선 일부분도 경유하는데 경의선의 선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서울역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경의선에서는 여러가지 열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광역전철도 운행하지만 회송 성격으로 운행하는 열차들도 있습니다. 일반 열차들은 수색 차량사업소 입출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KTX도 행신역 쪽에 있는 차량사업소 입출구 목적으로 경의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경부선 서울역 금천구청역 구간과 비슷하게 혼재되고 있는 것인데요. 수색 광명 간 고속선이 신설된다면 KTX는 적어도 일반 열차와의 완전 동선 분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계획상 올해 착공해서 2033년에 개통됩니다. 동선 분리를 통해 다른 일반 열차의 운행 여유도 확보할 수 있어 선로 병목 완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선 일부분 이용도 하기 때문에 부산, 포항, 마산 방향 KTX 및 SRT와의 선로 공유도 이루어지는데요. 평택, 오송 간 선로 추가 건설을 통해 선로 사용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감사원이 선로 배선 설계를 다시 하라고 했을 정도로 오송역의 선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하고, 아울러 호남 방향 KTX 증편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행신역에 정차하는 KTX 편수가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서울에서의 환승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고양 서울 간의 GTX-A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으로 인한 번거로움은 있어도 최대한의 빠른 이동은 가능합니다. 한편 버스는 횟수가 적고 행신역에 정차하는 KTX와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길기 때문에 불리한 편입니다. 한때 광주 시종착이 운행 중단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인데다 고양에서의 고속시외버스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기도 했기 때문에 미래는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환승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입장은 반대로 되어 이용할 수 있는 편수가 고속열차에 비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